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언어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본고장. 미국에서 500년 전 아시아에서 탄생한 한글이 학교 교육의 중심으로 떠오른 겁니다. 저는 처음에 분노했습니다. 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문자를 배워야 합니까? 그러나 제 딸이 BTS 노래를 흥얼거리며 한글을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미국인 라디오 진행자인 제가 한글을 인정하기까지 겪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충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최고의 라디오 진행자라고 자부합니다. 20년 경력의 방송인 존 밀러죠. 수많은 청취자들이 제 목소리에 하루를 시작하고 제 의견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제게 어느 날 충격적인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존, 한글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방송 중이었습니다. 순간 제 얼굴에 핏기가 달아올랐고 마이크를 움켜쥐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미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린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 최고의 문자는 당연히 알파벳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알파벳을 배우려 하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죠. 한글이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문자를 갑자기 들고 나와 최고라니. 제 목소리는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진 톤으로 말이죠.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 마이크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미국의 문화, 영어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이런 의견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어라는 언어, 이 알파벳이라는 문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방송이 끝나고 SNS는 들끓었습니다. 해시태그 존 밀러 사과하라 해시태그가 트렌드였죠. 하지만 전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 서양 문화의 우월함을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16살 딸 에밀리가 거실에서 무언가를 흥얼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낯선 언어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방송에서 비난했던 바로 그 언어였죠. 에밀리, 지금 뭘 부르는 거니? 에밀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블랙핑크 신곡이에요. 너무 멋져요. 화면에는 4명의 아시아 여성들이 완벽한 안무로 춤을 추고 있었고 자막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호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글이었죠. 이게 무슨, 넌 이런 걸 왜 보는 거니? 영어 노래는 많잖아. 에밀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 이건 최신 유행이에요. 학교 친구들 모두 좋아해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딸의 입에서 한국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문화가 제 집안, 제 가족의 일상에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흔들리는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에밀리의 학교에 상담 선생님과 면담이 있어 방문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쉬는 시간 학생들이 모여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한국 드라마였죠. 지미, 이게 뭐니? 아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오, 밀러 씨, 이건 오징어 게임이에요. 정말 대박이죠. 지미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칠판에 낯선 문자들이 쓰여 있었어요. 한글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없이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는 모임이었던 거죠.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한국어를 배워요. K-팝 가사를 이해하려면 필수니까요. 한 여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미국 10대들이 강제도 아닌데 외국어를, 그것도 한국어를 배우게 된 걸까요? 학교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존슨 교장 선생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학생들이 정규 수업도 아닌데 한국어를 배우고 있더군요. 존슨 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밀러 씨, 이건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는 억지로 시키는데도 안 하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방송인의 본능이 솟아났습니다. 미국 교육의 위험한 유행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기획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이 현상을 파헤치고 미국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위해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10대들만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젊은 성인들, 심지어 중년층까지 한국 문화에 매료되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방송 소재를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미국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방송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한국 문화 열풍의 위험성, 미국 정체성의 중요함을 강조할 자료들을 모았죠. 특별 게스트로 초청한 이수연 교수는 미국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반론을 듣고 이를 논리적으로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어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최근 미국 학교를 휩쓸고 있는 한류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일까요? 마이크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연 교수의 차분한 대응은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존 씨, 먼저 한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문자로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저는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가장 과학적이라니요? 그게 무슨 의미죠? 이수연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의 기반에 제작되었어요. 또한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되어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죠. 유네스코도 그 우수성을 인정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하지만 영어는 세계 공용어 아닙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수연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가 세계어가 된 건 언어적 우수성이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 확장과 미국의 경제, 군사적 영향력 때문이에요. 언어학적으로 볼 때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아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분류됩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이 도전받는 순간이었죠. 방송이 끝나고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청취자들은 이수연 교수의 논리적인 설명에 환호했고 저를 편협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오늘 방송 들었어요. 한글이 정말 과학적인 문자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만약 제가 한글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한글을 검색했습니다. 제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다음 방송을 위해 저는 직접 취재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감정이 아닌 사실로 승부하고 싶었습니다. 미국 전역 500개 학교의 언어 교육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죠.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의 수강 현황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비교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조사한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미국 학생들이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는 필수 과목이라 억지로 배우고 있지만 한국어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더군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 지속률은 89%로 스페인어 43%나 프랑스어 38%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학습 효과였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다른 과목의 성적도 평균 12% 향상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처음으로 언어를 도구가 아닌 즐거움으로 배우고 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동기부여가 되어 학습 효과도 높아진 겁니다. 그러나 이날 방송은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같은 라디오국 진행자 윌리엄 카터가 제 방송 직후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존 밀러가 갑자기 친한국적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공개한 데이터는 편향되었고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문화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 날 윌리엄은 제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해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존, 자네 갑자기 왜 이러나? 한국 문화가 그렇게 훌륭하다면 왜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하지? 그들이 영어를 배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윌리엄, 이건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배우는 언어에서 더 큰 성장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청취자들은 실시간으로 의견을 보내왔고 방송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생각에 확신을 느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은 분명했으니까요. 방송이 끝난 후 윌리엄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존, 자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 조심하게. 이 길은 자네 경력에 좋지 않을 수 있어. 위협처럼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에 첫 발을 내딛고 있었으니까요. 이수연 교수의 조언을 받아들여 저는 특별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한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언어학자, 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죠. 방송 전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미국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영 언어학 박사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유일한 문자입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죠. 이런 과학적 설계는 5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로선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박지호 교육학 교수는 한글 교육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문자를 배우는 속도가 다른 언어에 비해 10배 이상 빠릅니다. 문맹 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문자죠. 게다가 논리적 구조가 수학적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방송 중 청취자들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한국이 미국만큼 강대국이 되지 못했나요? 이수연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언어와 국력은 별개입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발전이 늦어졌지만 지난 50년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한글의 높은 문해율이 이런 빠른 성장에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방송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청취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방송을 마무리하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이었죠. 존, 솔직히 말하지. 자네 뭔가에 홀린 것 같아.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어디 갔나?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윌리엄,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야. 진실을 찾는 여정일 뿐이네.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우리가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면의 갈등은 여전했지만 진실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뉴욕에서 BTS 콘서트가 있어요. 제발 같이 가주세요. 에밀리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결국 티켓을 구했습니다. 사실 방송 소재를 위한 현장 취재라고 자신을 설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놀라운 건 관객층이었습니다. 10대부터 중년까지 다양한 인종의 미국인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죠.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라색 응원봉을 흔들며 하나가 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모두 한국어로 노래하고 있어요. 에밀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고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데도 음악만으로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봄날이라는 곡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음악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감정을 전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콘서트 후 에밀리의 제안으로 근처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이건 비빔밥이에요. 아빠, 밥과 채소, 고기를 함께 비벼 먹는 건데 정말 맛있어요. 에밀리가 설명했습니다. 처음 맛보는 김치의 매콤한 맛에 놀랐지만 이상하게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비빔밥의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맛도 새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에밀리, 내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하나만 추천해줄래? 같이 보고 싶구나.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징어 게임을 함께 봤습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생존 경쟁을 그린 이 드라마는 미국 사회의 문제점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자막으로 보는데도 이야기의 감정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죠. 다음 날 아침, 에밀리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저랑 같이 한국어 배워보실래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저였다면 단호히 거절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처음 접하는 한글은 신기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사실이 문자 학습을 직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단 몇 시간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이 시간은 제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던 편견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제가 체험한 한국 문화와 한글의 우수성을 소개하면서 저는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한글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윌리엄 카터는 자신의 방송에서 저를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존 밀러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배신했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같은 서구 언어 대신 아시아 언어를 가르치자니 이게 말이 됩니까?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난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죠. 심지어 방송국에는 저의 하차를 요구하는 항해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교육위원회에 직접 제안서를 제출했고 여러 교육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아 공청회를 요청했습니다. 공청회 당일 회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미래를 위한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로 우리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을 발달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간 수집한 데이터와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한글 학습이 다른 과목의 성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 자발적 학습 동기부여 효과, 그리고 글로벌 시대의 아시아와의 교류 중요성까지. 그때 윌리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미국 교육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한글이라니 그게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윌리엄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어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토론은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결국 위원회는 결정을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청회 후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글의 우수성을 알렸고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미국인 여러분, 제가 왜 이토록 한글에 매료되었는지 직접 경험해보세요. 단 하루만 투자하면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의 힘입니다. 저의 주장은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육 혁신을 원하는 학부모들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윌리엄은 마지막 수단으로 저의 과거 발언들을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존 밀러는 불과 몇 달 전까지 한국 문화를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방송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네,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했고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치 아닐까요? 증거 앞에서 겸손해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뉴욕주 교육위원회는 다시 모였고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글을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시범 도입합니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뉴욕주의 결정 이후 여러 주에서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등 미국의 주요 주들이 한글을 외국어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게 되었죠. 그날 저는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방송이었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려 합니다. 스튜디오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무지하고 편협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저를 다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를 꽉 쥐며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은 위협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제 딸 에밀리와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에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저는 청취자들에게 중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달 저는 한국을 방문합니다. 딸 에밀리 그리고 이수연 교수와 함께 한글의 고향을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윌리엄이 스튜디오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존, 솔직히 말하지. 난 자네를 이해할 수 없었네. 하지만 자네 딸 에밀리 나이의 내 조카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그리고 놀랍게도 수학 성적이 올랐다네. 혹시 내게도 한글에 대해 좀 더 알려줄 수 있을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윌리엄. 함께 배워보는 건 어떨까?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정갈하면서도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경복궁에서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500년 전 한 왕이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지혜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아빠, 이게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원리를 설명한 책이죠. 에밀리가 박물관 전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수연 교수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를 500년 전에 실현한 거죠. 그 순간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각 문화는 고유한 가치와 지혜를 담고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란 다른 문화에 마음을 열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한국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온라인으로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청취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했죠. 여러분, 제가 여기 한국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함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뉴 아메리칸 드림이 아닐까요? 방송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에밀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 너무 멋져요. 저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화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소통과 이해의 가치를 배운 것이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여정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사명입니다. 한글이라는 작은 문자를 통해 시작된 저의 여정은 결국 문화의 벽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 거듭나는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꿨던 한글의 철학은 오늘날 미국 교육의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문화의 우열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고 배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뉴 아메리칸 드림 아닐까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에서 한글과 한국의 아름다운 가치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더 놀랍고 감동적인 대한민국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멋진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